연준이 쫙 가다가 금리 인상을 멈췄다. 사실은 그때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재산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확보된 수익을 갖고 있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것도 시세 차익을 자꾸 생각하면 그럼 채권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이 그 3,300 같은 그 황홀했던 그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제 떨어지면 조금만 시장에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애써서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럼 뭐 산타렐리 오시어요? 없잖아요. 산타렐리. 그냥 파월이 한마디 했다고 산타렐리가 온다고 뭐 난리를 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채널에서 내가 그랬어요. 파월은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산타클로스라고 친다 하더라도 산타가 무슨 2년 내내 선물 갖다 주는 거 봤냐. 단 하루다. 이걸 그런 식으로 자꾸 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이 물려 있어도 시장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 안 당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뭐 저가권이기 때문에 지금 내던져서 팔 때는 이미 지났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잔파동 움직이는 거에 혹해갖고 서둘러서 살 때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서둘러서 살 때는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충분히 시장이 돌아섰다는 거를 보고 늦은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회는 많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 그러다가 좀 올라가다 다시 빠지면 난 기회만 놓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올라가고 말 거를 뭐로 사세요? 그런 건 일반 투자가 하지도 못해요.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반 동안 뭐 차이나런이라 갖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쫙 샀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많이 샀잖아요. 그 사이에 파생 갖고 쟤네가 2번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쟤네는 하나도 안 물렸어요. 외국 애들은 지금. 파생해서 엄청나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중간선거 때 한 번 그랬고, 공화당이 압승할 줄 알고 숏쟁이들이 숏을 막 걸었잖아요. 미국에서도 풋이 5만 계약 이상 당일에 걸리는 게 내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보니까 이것들이 미쳤나 봐. 그래서 이제 제가 100만 개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상한데 만약에 공화당이 압승을 못하면 이거 숏 스퀴즈 때문에 난리나게 올라갈 것 같다 이거. 그때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 수급에서 일어난 거지 시장의 근원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 게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건 뭐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 12월에 50bp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 파월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거든. 시장은. 그러면서 그 전날부터 롱이 쌓이는데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애들은 콜옵션 또 선물은 1조 이상 걸었잖아요. 쫙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파월 얘기 끝나면 얘네 이거 다 때리고 나갈 거다. 이제 봐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때릴 거다. 그거 먹었어요. 선물 지수로 거의 10포인트 먹었다고. 하루 사이에 옵션에서는 거의 한 몇십 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가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난 이거지.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막 이런 파생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얘네가 이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럼 이런 조심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파월이 얘기했다고 주가가 팍 하고 올라갔다. 그럼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못 팔았던 것들 있잖아요. 팔아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낙폭과대가 제일 먼저 튀니까 그걸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가들은. 그럼 그거를 사전에 이렇게 롱이 걸리는 거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딱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 6조 이상 샀는데 2달 요새 이제 막 빼서 오늘도 막 삼성에다 지다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들이 지네가 산 건데 물리겠어? 걔네 안 물렸다니까요. 파생으로 다 해서 지금 그냥 반가격에 팔아도 남아. 그러니까 그 시장의 그 메커니즘을 보면서 지금은
그걸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큰 흐름을 변동시킬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준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연준이 뭐 좀 했다고 뭐 파월 의장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엔 이건 뭐 제 뇌피셜이지만 파월 의장이 그 블룸킥스 영수에서 얘기하기 일주일 전인가 자넷 옐렌 장관이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채권 시장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가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도. 그게 뭐냐면 그게 좀 웃기지만 약간 파월한테 툭 친 거예요. 그 파월 입장에서 어차피 자기네는 인플레이션 잡아가는 긴 스케줄이 있는데 일종의 립 서비스인데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데다가 환율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은 기회만 되면 미국 국채 팔려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파월이 뭐 그 정도에 채권 금리 떨어지면서 채권값 올라가니까 국채 소화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시장은 오늘도 뭐 서비스 지수 이런 거 들었었지만 계속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을 일리 밀었다 저리 밀었다 할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뭐 어니게임 하는 애들은 즐거운 거죠.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2년 전에 BBIG 할 때보다 선수들은 더 재밌지. 한 방향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막 일주일 단위로 흔들어 대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럼 야 이거 큰일 났네. 응? 연준이 강해지겠네. 그러니까 연준이 무슨 뭐 서비스 지수 한 번 나왔다고 강해졌다가 또 뭐 했다가 뭐 그게 연준이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연준은 이미 딱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암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 항암제를 맞잖아요. 머리가 빠지잖아요. 이 사이드 이펙트란 말이에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사이드 이펙트가 필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경기 침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12번 맞아야 되는데 항암 주사를 한 3번 맞으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 그럼 한쪽에서 경기 침체라고 막 욱박 찔리는 거예요. 연준 니네 어떡할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의사가 머리 빠진다고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겠어요? 그 의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암세포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준을 보면 연준은 이미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그 지방 그 연은 총재들이 기회만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니네 힘들 거야. 감내해야 돼. 우리 감내해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만만치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연준이 쫙 가다가 금리 인상을 멈췄다. 사실은 그때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왜 멈추겠어요, 걔네들이? 두 가지잖아요. 더 올리면 죽겠다. 항암제를 더 넣으면 이 사람 죽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예요? 충격을 제일 많이 받을 때라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그때부터 뭘 사는 거를 지금부터 추적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해. 보통은 그게 다 이미 반영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어디까지 올릴 거다 막 이렇게 해서 선반영 됐다고 하는데 이 선반영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무슨 1년치를 앞당겨서 선반영하고 이런 시장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수치로 우리를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이 커요. 지금 보세요. 고용이 괜찮다. 야, 이거 고용은 왜 괜찮은 거야? 이거 설명해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타임래그가 타임래그. 응?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실제로 그런 이제 고용이 줄어들고 하는 효과가 나려면 타임래그가 있어. 그 사이에 니네 속는 거야. 그러니까 연준 겁먹어야 돼. 니네 금리 그만 올려. 이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막 시간당 임금도 오르는 추세고 사람을 못 구해서 막 날리고 그런 거를 들여다보면 내용을 이게 예전에 그 러스트 밸리 뭐 이렇게 해갖고 트럼프가 왜 미국 사람은 안 되는데 저 히스패닉 뭐 어디 이민자들이 와서 뭐 이게 잡을 다 갖고 이게 내쫓았잖아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다 가버렸어. 없어요. 그쪽에 사람이.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화이트 칼라의 고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충격이 올 거라고. 근데 화이트 칼라의 고용은 이렇게 뭐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용은 딱 시작되면 툭 떨어져요. 그래요. 고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번에. 아니 사람을 뭐 한 사람씩 자르고 뭐 그러는 게 어딨어요. 그게 팍팍 줄어요. 그 고용이 줄 때 제일 빨리 줄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면 그때서 이제 충격이라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충격이 오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라 그 충격이 와야지. 난 그걸 여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야지 사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주식 투자도 멘탈 게임이라 시장에 안 끌려다녀요.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을 좀 갖고 계시는 거를 함부로 쓰시지 마십시오. 지금 함부로 쓰시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작년처럼 그냥 진짜 사과나무 깎아서 만든 지팡이 꽂아도 사과 열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 해는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해였고 이제는 그 포트폴리오 짤 때도 좀 안정적인 거, 뭐 예를 들면 뭐 채권 뭐 이게.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채권을 가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오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기관이 아닌다면 무슨 채권을 갖다가 금리가 이제 뭐 이게 지금 상투권에 가는데 그럼 지금 사서 채권을 사서 금리가 이제 향후에 떨어지면 그 채권에 대한 시세 차이 그게 아니라 채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게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만기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내 재산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확보된 수익을 갖고 있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것도 시세 차익을 자꾸 생각하면 그럼 채권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서 금리 떨어지면 그게 바닥인데 주식 사지 무슨.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게 재작년서부터 당해보니까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거 지금 한전체 같은 6%잖아요. 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나는 보장된다. 그런 얘기고, 뭐 그러다가 뭐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더 밑으로 가면 그건 뭐 생각지도 않았던 게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도 자꾸 주식 그럼 채권 하시니까 채권도 그런 건 줄 아세요. 목적이 달라요 처음부터. 그렇구나. 저도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다 채권하세요. 그럼 이게 뭐 채권 갖고 그렇지. 금리가 했다가 그렇지. 이게 채권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오른다며 이거네. 그게 아니에요. 그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러면 금리 변동에 따라서 그 채권의 변동성을 얘기할 때 이 밧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자꾸 이렇게 하면 저기 커지면 이게 만기가 큰 놈일수록 더 변동성이 크니까 30년짜리 사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인 30년짜리 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보통 2년에서 5년 그런 거잖아요. 그러는 이유도 뭐냐면 변동성을 줄이면서 확보된 이윤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내 재산의 일정 부분은 확보된 이윤을 내가 딱 막아놓겠다 하는 개념이지. 그건 뭐 채권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채권 갖고 뭐 이거를 시세 차익 얻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또 채권도 그렇게 접근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넣는 거 그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채권을 한 2년에서 5년짜리로 해서 그렇죠. 일반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원금하고 매년 그거 하고 챙기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채권 사려고 그래도 뭐 채권을 우리가 다이렉트 매매 막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버 더 카운터. 그러니까 증권사가 갖고 있는 거를 사는 거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증권사랑 얘기해서 야 니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거 이게 너무 등급 떨어지는 거 말고 등급 떨어지는 거 요새 비싼 거 많아요. 근데 그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거 말고
뭐 한전 같은 거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돼서 한 3년, 5년 그 정도에서 그걸 찾아갖고 그럼 내 투자 재산 전체 얼마를 여기다가 묻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성하기 위한 보수적인 그 투자지. 근데 이거를 하면서 여기서 또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 이건 좀 넌센스. 네. 그럼 그냥 주식하시지 뭐로.